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금빛 노을 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참고 희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아니라 상대가 변해야 할 때가 있죠. 오늘 사연 속 주인공 미연 씨도 그랬어요. 남편을 믿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없는 희생을 해왔지만 돌아온 건 외면과 배신뿐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뜻밖의 선물이었죠.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미연 씨는 많은 시간을 혼자의 힘으로 가정을 지켜가고 있었어요. 결혼 초기엔 평범한 부부였죠. 하지만 결혼 3년 차부터 남편이 도박을 시작했어요. 여보, 나 친구랑 약속 있어서 좀 갔다 올게. 퇴근하고 곧장 집에 오던 사람이 하루 이틀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밤을 새우고 돌아오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월급날이 지나도 생활비를 주지 않길래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던데? 그러자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거 내가 좀 쓸 일이 있어서. 알고 보니 남편은 생활비까지 도박 자금으로 써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하던 일도 관두고 쉬었어요. 도박 빚은 계속 늘어났고 집안의 돈은 점점 말라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홀아버지의 건강이 부쩍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신장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버지의 상태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병세가 심각해져 정식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했죠. 제발 한 번만 같이 가자.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하지만 남편은 소파에 누운 채로 TV만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 오늘 진짜 피곤해. 너 혼자 다녀와. 너무 서럽다고 울면서 부탁하자. 아, 진짜. 굳이 그렇게 같이 가야겠어? 귀찮게 하는데 뭐 있는 집안이라니까. 정말 지겹다, 지겨워.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내뱉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따라오더군요. 남편은 아버지가 처음 입원하던 날 외에는 단 하루도 병원에 와주지 않았어요. 병실의 다른 환자들 중에는 제가 남편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후로도 아버지는 점점 더 쇠약해졌어요. 남보다 못한 남편은 그저 도박장을 전전하며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게 2년이 흐르고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께서 병원 서랍에 소중히 보관하셨던 가방 속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내 딸, 미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한 통의 편지와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나의 보물 미연아, 너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거겠지? 아빠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항상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너 모습이 아빠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 너가 이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가 행복해야 아빠도 마음 편히 엄마 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아주 어렸을 때 너희 엄마랑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주식을 꽤 사뒀었단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게 이제 꽤 큰 돈이 된 것 같더구나. 이제 이 돈으로 너도 원하는 걸 사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라도 내 삶을 찾길 바란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저도 몰랐던 혼자서 고이 간직하셨던 주식 계좌였어요. 오래전에 사두신 주식이 세월이 지나 엄청난 액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아버지의 유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어요. 며칠 후 고모와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의 유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고모, 아버지가 주식 계좌를 남기셨더라고요.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 그런데 제가 왜 하필 그때 통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도 너무 후회가 됩니다. 남편이 고모와의 통화를 엿듣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순간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야, 너 돈 생겼다고? 그 돈 어디 좀 내놔봐. 당황한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건 아빠가 내게 남긴 거야. 그러자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가 맨날 짠순이처럼 쪼잔하게 돈을 하도 찔끔찔끔 주니까 내가 그동안 돈을 못 번 거야. 이제라도 한탕 크게 베팅해 볼 수 있겠네. 느낌이 와. 이 돈이면 충분히 딸 수 있다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남편. 남편은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내놔. 싫어, 싫다고. 그 순간 남편이 손을 들어 제 뺨을 후려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고.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남편이 진 빚의 반 이상을 정리한 뒤 이혼을 요구했어요. 빚도 어느 정도 갚았어. 이제 끝내자. 이혼? 웃기지 마. 내가 동의 안 하면 못해.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며칠 뒤 만난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편은 더 기막힌 말을 했어요. 엄마, 얘가 나버리고 도망가겠대. 그러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저를 째려봤어요. 남자들은 원래 여자가 하기 나름이야. 왜 넌 그걸 여태 모르니? 그리고 돈 생기니까 바로 이혼하자는 거 보니 남자 있는 거 아니야? 너 바람이라도 폈었니? 능구렁이 같은 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치가 떨렸어요. 이젠 정말 더 이상 한시도 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을 거부한 남편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도박을 했어요. 제 남은 돈은 못 건드렸지만 어디선가 또 빌리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의자 오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사기를 쳤고 결국 깜빵까지 가게 된 거죠. 한두 달쯤 지났을까. 교도소에서 절박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 나 여기서 진짜 못 버티겠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그 말에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도와줄게. 그 대신 이혼 도장 찍어. 그렇게 결국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고 저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어요. 물론 남편의 빚을 대부분 정리하고 보석금까지 내주느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거의 거덜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제 저도 제 삶을 찾으려고요. 저 잘할 수 있겠죠? 금빛 노을 구독자분들도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았던 미연 씨. 하지만 그녀의 희생은 결코 보답받지 못했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걸요. 미연 씨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녀의 앞날을 응원해야겠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미연 씨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라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금빛 노을 라디오 정이었습니다.